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공개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리기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복양식장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액만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가 완성차 공장 법인 설립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항일 학생운동에 대한 남북교육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말 그대로 상종갑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의 공개 채용 계획에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5급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368명. 분야별로는 행정과 토목, 기계전기 분야에서 100명 이상씩 뽑고 전산과 환경 분야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로 채용 인원의 18%를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로 채용하게 됩니다. 농어민 자녀인 경우에는 따로 모집 직렬을 분리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들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오고 규모는 7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이 560명, 한전 KPS 100명 안팎, 한전 KDN이 4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진흥원과 컨텐츠진흥원 등 혁신도시 다른 공공기관들도 올해 하반기에 10명 안팎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주도, 특화발전으로 상생발전 거점화,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등 5대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국토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례 없이 느린 태풍 쏠리기 머물고 간 완도군의 전복양식장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파도에 부서지고 찢긴 전복 양식시설들이 해안가에 가득 쌓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복 최대 생산지인 완도군 피해 현장을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 쏠리기 강타한 전남 완도의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성남 파도에 양식시설들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심하게 출렁입니다. 태풍이 풀고 간 양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양식시설물들이 서로 뒤엉켜 해수면 위로 솟구쳐 있습니다. 물에 잠긴 가두리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양식장 주변에는 어구들이 망가진 채 뒤엉켜 있습니다. 전복을 담고 있는 이 같은 그물줄이 이번 태풍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복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어망은 비어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이게 쓸려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복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냐면 그만큼의 물량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민들은 피해가 많이. 남은 전복도 생기를 잃었습니다. 추석 대목 출하를 앞둔 전복이어서 어민들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두리를 쳐버리니까 전복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폐사가 많이 나서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완도 섬마을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서진 전복 양식장 잔해들이 해안가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강풍과 파도에 도미노처럼 부서지면서 육지로 밀려온 겁니다. 간신히 바다에 남아있는 양식시설도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물 등이 모두 찢겨져 나가 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다시 우리 어민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전복 양식장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볼라벤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덮친 태풍 피해로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엔 농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석 대목과 수확을 앞둔 농촌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바람 때문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 달려있어야 할 배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태풍 쏠리게 강풍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태풍 쏠리게 강풍으로 인해 이 농가에선 60%의 배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천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250헥타르에 가까운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 대략 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수확하기가 아주 애매한 시점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만 참아줬어도 수확을 좀 할 수 있을 건데. 태풍이 바람에 집중되고 비는 많이 뿌리지 않으면서 침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감수해야죠. 시커매져 버려 나락이. 여물도 덜 들고. 전남 지역에선 농경지 300헥타르가 침수됐지만 6년 전 볼라벤급 피해를 걱정했던 농민들은 10분의 1 수준에 그친 피해에 그나마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 쏠리게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전남 지역 저수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나주호의 저수율이 21.3%에서 24.2%로 상승하고 담양호와 장성호의 저수율도 1% 이내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 전체로는 평균 저수율이 45.5%로 이번 비가 내리기 전보다 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산과 계곡 등에서 빗물이 내려오면 이번 주까지는 수위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완성차 공장 법인 설립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광주시가 투자유치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관련 용역안을 올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하며 광주시가 제출한 용역 예산 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원칙인 노사민정 대타협도 난항을 겪고 있어 광주시가 약속했던 8월 내 투자 협약도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관련 사업의 장기 표류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이 지연되면서 5.18 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장들과 광주시청 관계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으로부터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촉구하겠다는 화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여성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최경환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5.18 국가폭력을 주도한 전두환 씨가 진실을 밝히고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서게 된 전두환 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역사의 진실과 거짓이 마주하는 자리라며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전두환 씨가 하루빨리 진실의 입을 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광주행이 또다시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얼룩진다면 광주 시민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축사에서 5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50대 동거인을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영암군의 한 소규모 축사. 축사로 향하는 길목이 모두 통제됐고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53살 박모 씨와 아들 32살 신모 씨가 숨진 채 마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린 상태였습니다. 약속 시간인데도 아니 전화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받더래. 그 가보니까 죽어 있더래. 경찰은 박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59살 안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 씨의 소지품이 발견됐고 안 씨가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숨진 박 씨와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같이 살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도피를 했으니까. 경찰은 광주로 도주했던 안 씨를 범행 6시간여 만에 검거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항일 학생운동에 대한 남북 교육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이 같은 제안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교육감의 서신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교육처와 광주시 교육청이 항일 학생운동에 대한 교육회의를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을 전후해 평양 등지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아시아 북 페스티벌이 주말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아시아와 유럽 등 11개 나라에서 18개 팀이 참가해 플라멩코와 재즈, 라틴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아시아 북 페스티벌에서는 아시아 문화를 담은 책 전시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광주의 독립책방들이 참여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립학교 20곳에서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2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9개 학교에서 이사장의 아들이나 조카 등 친인척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11개 학교에서 이사장의 친인척 12명이 근무 중입니다. 김 의원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 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각종 비위로 무리를 빚어 직위 해제된 디자인센터 박 원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했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박 원장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일부는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기아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